그리고 개발자 A한테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주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줄게요. 해서 개발자 A는 자바 프로그래밍, 개발자 B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 A를 불러서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죠. 너 자바 프로그래밍 해 라고 해서 잘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B를 불러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줄게요. 그리고 얘도 이러면은 이제 둘 다 C 언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언어가 버전이 계속 올라가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쓸모없는 기능 삭제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자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자바 프로그래밍 버전이 17이었는데 버전업이 됐어요. 18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발자 모두 최신 자바 기능을 쓰려면은 얘도 새로 학습해서 18 버전을 해야 되고 얘도 18 버전을 해야겠죠. 우리가 둘 다 이거 파이썬이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C 프로그래밍으로 예를 들게요. 얘가 이제 10버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도 10버전이 최신 버전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좀 지나면서 C 프로그래밍이 이제 11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개발자 A랑 개발자 B가 둘 다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도 C를 프로그래밍 시키고 얘한테도 프로그래밍 시켰어요. 이렇게 그냥 할 줄 안다니까 시킨 거죠. 자, 근데 C 언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11버전이 됐는데 얘는 공부를 하고 얘는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모르죠. 얘는 11버전을 쓰고 얘는 10버전을 쓴다는 걸 이 코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개발자한테 일 시키는 사람한테는 드러나지 않죠. 쓰다 보면은 얘가 하는 거랑 얘가 하는 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똑같이 최신 버전으로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B 개발자가 최신 버전으로 반영을 안 해서 그래요. 얘만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의 문제인 거죠. C 언어 프로그래밍 최신 버전을 둘 다 쓰려면은 두 사람 모두에게 11버전을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개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C 언어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 그 개발자들 모두 찾아가지고 야, 너 버전 업데이트 됐으니까 공부해 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100명의 개발자가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면 100명 개발자 다 찾아서 너 지금 10버전 쓰고 있어? 11버전으로 바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명 다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힘든 점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상속이었죠. 그죠? 자, 근데 상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만약에 상속을 개발자 A가 C 언어 프로그래밍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속을 하면 되겠네? 개발자 B 그럼 개발자 A의 후속이다, 하위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없애도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개발자 B한테는 필요 없는 자바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얘한테만 필요한 기능을 여기다 추가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계속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 얘가 쓸데없이 비대하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이거 시어너 여기 있으니까 요거랑 상속관계 맺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이걸 따지셔야 돼요. 개발자 A는 개발자 B이다. 요 명제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개발자로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랑 고양이를 다시 예를 들게요. 고양이는 동물이다. 요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장미는 동물이다. 뭐 식물도 호흡하니까 뭐 숨쉬다라는 기능 때문에 장미까지 동물을 상속받아 버리면 요거 이상하죠. 이게 이렇게 분류를 엉뚱하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장미를 사용할 때 이상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를 동물처럼 사용하다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익스텐즈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복을 어쨌든 하다 보면은 복잡한 관계에서는 중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모든 걸 상속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우리는 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개발자 A한테 시언어 프로그래밍을 학습시키지 않는 겁니다. 개발자 A가 시언어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애초에 우리가 얘한테 시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럼 시언어가 바뀌었을 때 개발자 A한테 우리가 뭐 얘기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시언어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죠? 시언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를 하나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낫죠. 그래서 너는 시언어 프로그래밍 하지마. 내가 시언어 프로그래밍 잘하는 애가 하나 붙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한텐 시언어 프로그래밍을 이거 죄송해요. 이건 일단 있긴 해야 돼요. C 프로그래밍이 있기는 해야 돼요. 자, 한데 네가 이 학습을 할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내용을 네가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어. 네가 이거를 내용을 공부해서 작성하는 순간 시언어가 바뀔 때마다 넌 계속 이거를 고쳐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명 붙여줄게. 누구? 자, 개발자 B는 제가 그냥 요거를 이제 C로 바꿀게요. 파이썬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익스텐드 지우고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설명만 하고. 자, 개발자 B는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개발자 A한테 누군가가 너 C 언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하면은 개발자 A는 할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부르는 거죠. 야, 너 C 언어 프로그래밍 좀 해봐 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얘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죠.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 A가 개발자 B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개발자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좀 이상한데 비유가 이상한데 이제 객체로 보면은 어떤 객체는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자 A는 우리가 클래스라는 게 함수와 변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변수를 하나 마련을 하는 거죠. 어떤 변수? 개발자 B를 호출할 수 있는 리모컨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개발자한테 주는 거예요. 개발자 A한테. 자, 그럼 리모컨 어떻게 만듭니까? new 개발자 B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리모컨은 저장해서 갖고 다니는 편이니까 B라고 한 다음에 자료형은 당연히 개발자 B가 되겠죠. 요거 보시면 돼요.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리모컨을 이 개발자 A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개발자 A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개발자 A한테 C 프로그래밍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개발자 A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개발자 B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 바로 야 개발자 B야 프로그래밍 좀 해봐 그래서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C 프로그래밍인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개발자 A가 몰라도 우리는 시켜볼게요. C 프로그래밍을 잘 하죠? B한테 시킨 적 없습니다. A 개발자한테 C 프로그래밍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A 개발자는 C 프로그래밍 할 줄 모르거든요. 하라고 하니까 바로 B한테 다시 하라고 하죠. B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건 상속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객체 기능이 필요할 때 다른 객체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객체의 리모컨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컴포지션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has 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구성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어떤 알고리즘 어떤 기능을 객체화 시켜서 다른 객체들한테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절대 중복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능 1을 수행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2개, 3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중복될 일이 절대 없는 게 우리는 결국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부터 나온 인스턴스를 쓰죠. new 해가지고 이게 new 해가지고 객체 또는 인스턴스 2개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얘네들이 사용되는 거죠.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고 이 코드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을 하신 다음에 기능을 하나 개발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얘는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마다 이렇게 new해서 갖다 쓰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코드를 다른 클래스의 기능 코드를 재활용하는 더 좋은 방법은 상속보다는 구성 방식이 좀 더 좋다고 보여요. 그렇죠? 익스텐드 쓴 적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A한테도 시킬 수 있고 당연히 B한테도 시킬 수 있죠. B는 전문 C 언어 개발자인데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서로 다른 두 클래스, 두 객체가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C 언어 프로그래밍의 그 어떤 기능은 딱 한 군데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개발자 C 만들어가지고 걔한테도 C 프로그래밍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개발자 C가 C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개발자 C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얘한테도 C 언어 프로그래밍 시킬 때 구현할 필요 없고요. 개발자 B 붙여주면 됩니다. 얘가 좀 바쁘겠네요.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데다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편하죠? C 언어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곳이 세 군데인데 C 언어 프로그래밍 내용은 기능 정의는 딱 한 군데만 돼 있다. 이것도 그럼 중복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부연 설명 잠깐 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객체의 내용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은 상속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상속. 근데 이제 단점은 복잡한 단계에서 재사용의 한계, 그리고 변화의 취약. 아까 말씀드린 뭐 하나 고치려고 부모 거를 잘못 고치면은 그 부모를 상속받고 있는 대부분의 자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 고칠 때마다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잘못하면은 고치는 게 안 고치는 것보다 일이 돼서 안 고칩니다. 그리고 안 고치고 변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상속은 조금 불편하니까 구성 방식이라고 해서 나온 거죠. 자, 구성 방식은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그냥 코드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코드군. 객체화 시켜서 다른 객체들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걸 EasyA라고 하고 HasA라고 합니다. EasyA는 어떤 객체가 그 자체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동물이다 했을 때 고양이는 동물이죠. 왜? 고양이는 동물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EasyA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는 동물이 바뀌면 고양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그 동물이니까. 그래서 EasyA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HasA는 has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해서 hasA는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가 바뀐다고 해서 개발자 B가 바뀐다고 해서 개발자 A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이 C 프로그래밍만 개발자 B가 이상해져서 못 쓰면은 이것만 안 쓰면 되니까 이 개발자 C라는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유연한 방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성이 상속보다 무조건 좋은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용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거를 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만할 건데, 딱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그래서 그럼 상속은 언제 쓰냐? 관계를 만들 때 씁니다. 클래스 관계를 만들 때 거의 쓰고요. 실제로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는 구성 방식으로 많이 써서 두 개를 상호 보완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안 쓰면 구성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형성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쓰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신 다음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적절하게 쓰려면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몇 개 좀 더 코멘트를 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